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치과에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제가 모든 케이스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살릴 수 없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살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야지 그게 발치후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직 치근 파절에 대한 겁니다. 치아가 뿌리에 금이 간 것 같다 그래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발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수직 치근 파절이 관찰이 되는 경우는 확실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나 아니면 발치 후에 발치와 보존술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치근 파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치근, 치아의 뿌리가 수직으로 파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치아 뿌리가 수직으로 금이 가서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훑어보도록 하죠. 어금니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두 개의 치아가 이제 발치 진단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치근 수직 파절일 때 나타나는 임상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게 보면은 치아 뿌리 끝에, 물론 이제 이 치아가 신경치료도 썩 훌륭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신경치료적인 문제이신 분들은 치아 뿌리 끝에서부터 세균들이 나오기 때문에 치아 뿌리 끝에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근 수직 파절의 경우에는 치아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금이 가기 때문에 이 금간 주변으로 어떻게 보면 세균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뼈가 녹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수직 치근 파절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먼저 뜯고 이제 재신경 치료를 시도를 해요. 그때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수직 치근 파절이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 이거는 수직 치근 파절이 명확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께 고생하지 말고 빨리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는 실제로 잇몸을 갖다가 좀 벌려봐요. 근데 이제 맨 끝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염증이 심했어요. 특히 입천장 뿌리 쪽으로 염증이 심해서 거의 고름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황이어서 치아를 뽑기로 했어요. 근데 치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쪽 부분 보면은 엄청나게 지저분한 것들이 치아 뿌리께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아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았기 때문에 빨리 발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치 진단을 내렸고, 발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직 치근 파절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2대구치 발치 후에 제1대구치는 이제 뭐 염증이나 잇몸뼈 소실이 관찰이 됐지만 한번 살려보려고 뜯어봤어요. 뜯고 이제 재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기존의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나 수직 치근 파절이 발견이 된 거죠. 미세 현미경 상에서. 그래서 이 치아도 발치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치근 수직 파절, 파절선이 관찰이 되면 망설임 없이 빨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뽑고 뽑는 날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안 된다, 염증이 심한 경우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염증을 갖다가 100%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염증이 심할 경우는 기다리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데, 염증이 아무리 긁어내려 그래도 100%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저도 기다리는 편인데, 염증을 긁어내고 임플란트가 고정력이 얻어진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여기를 이제 꿰매 놓으면 실밥 뽑을 때 이렇게 이제 잇몸이 부족하니까 좀 노출이 돼요. 임플란트 상부가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잇몸이란 조직은 워낙에 치유가 좋은 조직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잇몸이 금방 생겨요. 한 달만 있으면. 그래서 치료 전이 이런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못 심으니까 기다렸다고 하라고 하는데, 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과연 기다렸다고 한들 이것보다 임플란트를 잘 심기는 어렵고, 이게 거의 이상적인 위치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3개월 만에 튼튼한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거죠. 두 번째 케이스를 갖다 한번 볼게요. 타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자꾸 잇몸이 붓는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신경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는 편인데, 신경치료가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신경치료를 진단을 할 때는, 근데 뿌리 끝에 염증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엑스레이 상으로 물론 신경치료가 잘 됐느냐 잘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잘 안 될수록 지저분할수록 재신경치료를 다시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고, 안쪽에 치료가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다른 원인이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애매해서 현미경상에서 재신경치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뜯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위에서 아무리 샅샅이 봐도 이제 치아 크랙은, 이제 치근 수직 파절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의 재료를 갖다가 싹 걷어내고, 이제 C-쉐입 신경관이니까, 뭔가 영어 C자 모양의 특이한 신경관이니까 기형적인 신경관이어서 실패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치료를 했는데, 잇몸에 고름이 자꾸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안쪽을 다 제거를 해주고, 이제 항생제는 저는 잘 안 드리고, 뭐 소염 진통제는 조금 불편하시면 드시라고 하고 좀 지켜보는데, 두세 번 소독을 해도 고름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잇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이제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수직 치근 파절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발치를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수직 치근 파절은 방법이 없어요. 발치하고 임플란트 가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뼈 이식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치아를 뽑는 날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족한 데들은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본을 뜨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환자분도 3개월 뒤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뽑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 그러면 한 반년 동안 이쪽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동안 식사를 못 하는 사람이랑 3개월 만에 완성이 되는 사람이랑 어떤 걸 비교하냐, 환자한테 어떤 게 이득이냐고 봤을 때는 저는 환자한테 불편감을 최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뽑고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도 괜찮고 뼈 상태도 훌륭해요. 어차피 기다려도 이렇게 똑같이 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이 치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수직 치근 파절이 명확하게 진단이 되고 눈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면 되는데, 임플란트를 뽑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로 가실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거냐 기다렸다 심을 거냐는 술자의 경향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되도록 하려고 해요. 하지만 무리를 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고정력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초기 고정력이 안 나오는 임플란트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치과사 만나셔서 수직 치근 파절로 진단된 치아들은 임플란트로 가시는데 좀 잘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